아파트 보유세 오른다입니다. 내년도 아파트 보유세가 좀 오를 예정이에요. 아크로리오 파크 올해 이제 1,160만 원 정도 냈을 거란 추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년도에는 1,407만 원 정도 낼 것 같다. 그래서 21.3%가 오를 것 같다. 근데 그보단 세금이 어쩌면 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외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불이 11월 셋째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져온 뉴스는 아파트 보유세 오른다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내년도 아파트 보유세가 좀 오를 예정이에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죠. 근래에 이제 보유세 오른다는 이야기, 최근 한 5년간 살펴봤을 때 대부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논란이 좀 주를 이뤘습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죠. 그때 이제 공시가 현실화율이 지금 너무 낮다, 시세와 괴리가 크다 해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시세 대비해서 90%까지 올리겠다고 했었습니다. 2030년까지 이걸 9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아주 가열차게 공격을 하면서 선거 때부터 공략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차별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규제 완화와 감세 이런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산정된 마지막 해가 이제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현실화율이 71.5%까지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요거를 69%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69%를 유지를 했고 내년까지도 이 69%를 유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실가율 올리지 않고 그대로인데 왜 세금이 오르냐? 바로 올해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8.1%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이 사실 이렇게 올랐고 강남은 어마어마한 불장이었죠. 강남권 아파트들은 살펴보면 내년에 한 20에서 30% 이상 보유세가 오를 전망입니다. 이제 저희 채널에도 자주 출연해 주셨던 신한은행의 우병탁 부동산 전문위원이 계시죠. 이맘때쯤 되면 기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맘때쯤 되면 우병탁 세무사님께서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쫙 돌리셔가지고 언론사들에 이제 쫙 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살펴보니까 서울 아파트 보유세 시뮬레이션 아크로리오 파크 반포의 이제 구대장이죠. 구대장. 지금은 원베일리의 대장 자리를 내주게 됐지만 올해 이제 종부세랑 재산세 합쳐서 1,160만 원 정도 냈을 거란 추정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건 동일한 층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올해 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년도에는 종부세, 재산세 합쳐서 보유세를 1,407만 원 정도 낼 것 같다. 그래서 21.3%가 오를 것 같다. 이런 계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반포의 구대장이죠. 레미안 퍼스티지. 요건 더 많이 오릅니다. 올해 이제 958만 원 정도 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내년에는 1,331만 원 내게 될 거다. 이런 추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의 잠실주공 5단지도 25% 오르고, 음마 아파트도 19% 오르고, 마레프 15%, DMC 레미안 2편한 세상 14.5% 이렇게 오를 거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DMC가 올해 좀 많이 올랐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던 곳은 아니었을 텐데 DMC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른 곳들은 보유세도 그에 비례해서 오를 예정이고, 반면에 이제 집값이 내린 지역들도 있죠. 수도권과 지방은 대체로 보유세 부담이 좀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9개월 만에 하락. 방금까지 제가 집값 올라서 올해 보유세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게 최근까지 시세를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근데 그보단 세금이 어쩌면 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락이 어떤 하락이냐? 바로 실거래가 지수의 하락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부동산 통계를 많이 보죠. 부동산 통계에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저희가 매주 주불에서 소개해드리는 주간 시세가 있고, 월간 시세, 그리고 실거래가 지수, 이 세 가지를 많이 보는데, 주간 시세랑 월간 시세는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냐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뿐만 아니라 개별 아파트의 호가들이 있죠. 그래서 거래가 되진 않았지만 요즘 이 정도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표본이 되는 아파트들을 조사하는 조사원분들이 계세요. 조사원분들이 그래서 이 아파트를 쭉 보면서 이 아파트의 이번 주 시세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해서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주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혹은 지난달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를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내는 게 이제 주간 시세와 월간 시세고, 반면에 실거래가 통계는 실제로 그 달에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를 싹 모아서 이 아파트들이 직전 거래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는지 혹은 떨어졌는지를 지수화를 해서 집계를 한 게 이게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 12월 이후로 올해 내내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8.1% 올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9월 통계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요거는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실거래가 통계는 보통 아파트 거래하면 신고기간이 한 달 내죠. 그래서 요걸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다려서 나온 신고된 거래를 싹 합쳐서 계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한 달 반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께 나온 거예요. 지역별로 보면 이제 24년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3개 생활권역에선 상승을 했고 동부권, 서부권 2개 생활권역에선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동남권, 강남 3구가 포함된 곳이죠. 여기가 여전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0.86%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서남권, 영등포구, 양천구 뭐 이런 거 있는 데들이죠. 여기가 이제 0.3% 올랐고 도심권은 중구, 종로구, 용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0.1% 올랐다. 그래서 이제 강남은 다 올랐고 강북에서도 도심권은 여전히 좀 올랐는데 서부권, 동부권에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부권이 0.9% 떨어졌고 동부권이 0.42% 떨어져서 여기가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서울 전체 실거래가 평균이 마이너스 0.01% 하락했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0.01% 하락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9개월 만에 지표 자체가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매물은 뭐 9만 건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로 쌓였다 이런 뉴스도 있죠. 이제 이건 아실의 통계를 가지고 뉴스가 나온 건데 그래서 또 한 번 하락이 찾아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죠. 부동산원이 9월 실거래가 지수를 발표를 하면서 10월의 잠정 지수도 공개를 합니다. 10월에 거래 신고는 11월 말에 집계가 완료가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잠정지수도 발표를 하는데 잠정지수는 확실히 더 떨어진 걸로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10월에는 마이너스 0.36% 떨어질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잠정지수가 집계가 됐고 그러면 이제 2달 연속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인 거죠. 이 실거래가 지수는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만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높은 통계예요. 그래서 주간, 월간 통계보다는 선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통계 확정되는 것도 봐야 될 거고 11월 잠정치는 또 어떻게 나올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은 전세 종말입니다. 여러분 126% 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창 이제 전세 사기가 이슈일 때 많이 나왔던 숫자죠. 뭐냐면 이제 빌라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 가격 한도를 계산할 때 이제 126% 룰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전세 구하실 때 만에 하나 집주인이 나한테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하려고 하시죠. 특히나 전세 사기가 불거진 이후로는 거의 요게 되는 물건만 찾으시는데 이건 허그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데 만일 이 보증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전세 가격의 한도가 집값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좀 높으면 안 해주죠. 왜냐 이제 집을 담보로 보험을 들어주는 거고 나중에 이제 경매에 넘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집값을 고려해서 회수할 수 있을 정도만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높아서 회수가 안 되면 허그에 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적정한 한도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 가격의 126%까지가 보증보험 한도라서 126% 룰이라는 게 말로 나온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집값의 90%까지가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그래서 집값의 90%까지가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나오는데 이 집값은 뭘 말하는 거냐면 공시가격의 140%까지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 공시가격의 140%까지 해주냐? 왜냐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세 대비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요거를 1.4배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제대로 시세를 쳐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시가격의 140% 여기다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해서 126%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126%가 아니라 112% 룰이 될 것 같습니다. 허그에서 앞으로 집값의 90%가 아니라 80%까지만 보증보험을 들게 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물론 뭐 당장 할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이게 기사로 나온 건 이제 한국일보 기사 거의 유일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매경에서도 취재를 해본 결과 국감에서 요게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으로 허그에서 요거 80%까지 낮추는 게 장기적인 방안이다 라고 답변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비율을 낮추는 이유는 어쨌든 이 전세보증보험 때문에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가 끊임없이 터지면서 이 전세금을 떼먹은 집주인 대신에 허그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죠. 전세 사기가 불거진 이후로 사실 이 담보인정 비율을 한번 조였어요. 100%에서 90%로. 근데 이걸로는 안 되겠는지 더 조이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고, 요거 이제 적자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 부랴부랴 7천억 자본 확충을 진행 중이기도 하죠. 이렇게 126% 룰이 만약에 112% 룰로 바뀌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전세가 사라지고 반전세 혹은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 가뜩이나 빌라는 전세 사기 공포가 큰데 보증보험 없이는 전세를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보증보험이 나오는 금액 자체는 줄어드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줄어든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충당하려 하겠죠. 가령 이제 보증보험이 2억까지 나오던 게 1억 8천만 원까지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줄어든 보증금 2천만 원은 못해도 시중은행 예금금리만큼은 월세로 받고 싶어 하겠죠. 근데 물론 이런 시나리오대로만, 그러니까 집주인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만 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정부가 이렇게 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하면 임대인들이 거세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보증보험을 낮춰가는 거는 결국에는 빌라 집값의 90%, 80%나 되는 돈을 전세로 받는 것 자체가 과하다. 즉 빌라 전세 가격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목표도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전세 월세로 돌리겠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엔 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어쨌든 이런 식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닥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허그 그리고 국토부의 의지가 꽤나 확고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12% 룰이 적용됐을 때는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시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 지수가 0.00%, 그러니까 보합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22주 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0.01% 하락이라서 보합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수도권도 상승폭이 0.03%가 지난주였는데 0.01%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도권도 확실한 보합권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고, 서울 상승폭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가 이번 주에는 0.06% 그대로 좀 유지가 됐습니다. 지방은 낙폭이 더 하락했고, 전세 가격도 살펴보면 수도권, 서울, 지방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청약 살펴봐야겠죠. 다음 주 청약 빅위크입니다. 빅위크.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가 월요일부터 분양에 돌입합니다. 무려 1,856가구를 분양을 하죠. 노원에 평당 3,825만 원의 가격으로 나와서 과연 완판에 성공할지, 성공한다면 몇 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장기간 미분양으로 갈지 여러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관전 포인트는 여기가 1,856가구 중에 84제곱 미만은 116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94%가 84제곱 이상인 중대형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면적은 전용 244제곱 펜트하우스인데 여기는 무려 분양가가 48억 원입니다. 4가구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떤 부자분이 가져가실지. 그리고 평면도가 제가 어제까지 준비할 때 안 나왔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84 미만은 방 3개가 아닙니다. 지금 5구제곱 평면도가 이렇거든요. 거실 가운데 있고 침실과 안방 이렇게 있고 욕실이 2개지만 방이 2개밖에 없습니다. 72제곱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실, 안방, 침실 이렇게만 있는 구조고, 74제곱도 방이 3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침실, 안방, 거실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주상복합들은 사실 84제곱 미만은 투룸인 데들이 많습니다. 종종 있어요. 옛날에 지은 거, 요즘에 지은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4부터가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가 나오는 타입이어서 요거는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5구제곱 요즘 방 3 화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무심코 넣었다가 뭐야 왜 방 2개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상복합은 평면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 모델하우스 오픈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면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판단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도 다음 주 월요일에 분양을 합니다. 서울원 아이파크랑 당산 이편한 세상 리버파크 둘이 당첨자 발표율이 달라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당산에 14억을 태워 이렇게 제가 의구심을 좀 표하기도 했는데 주변 시세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분양했던 평촌 아크로베스티누 있죠. 84제곱이 이제 15억, 평촌에 84제곱 15억 원이 19가구가 나와가지고 이게 잘 될까 했는데 여기에 2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신축을 노리는 분들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서 당산 리버파크도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청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빠지지 않는 공지, 저희가 다음 달 18일에 매부리 TV쇼를 진행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 이상호 대표님, IMFP 정지영 작가님, 그리고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세 분 모시고 강연을 진행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올라갈 임장들이 이대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